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 입시 뉴스 영상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서류 블라인드 평가, 과연 우리의 선택은 부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뭔데? 그게 도대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에 결론으로는 내가 일반고를 지원하거나 또는 특목고를 지원할 때 어떤 전략이 유리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자료가 올라왔냐면 재밌습니다. 블라인드 평가라는 게 뭐냐면, 먼저 요거부터 쫙 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부, 예전에 생활기록부 학생부를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증명사진이 들어가 있고, 어느 학교 누구 몇 학년 몇 반 이런 게 막 적혀 있죠. 그 상태에서 뭐 1학년 때 성적은 어떻고, 무슨 과목을 들었고, 무슨 책을 읽었고, 이렇게 막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딱 보면, 얘가 어느 학교를 나왔구나. 문과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학교,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갈 때 이런 거 여러분들 고민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입고 갈까? 라고 고민을 했을 때, 학생의 본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가야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일 납니다. 자, 블라인드 평가란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학교 생활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버프라든가 수상 실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던가 학교 밖에서 했던 쓸데없는 활동은 절대 기재가 돼서도 안 되고, 티가 나서도 안 되고, 기록이 돼서도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주민번호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한 거냐면, 전국에 있는 일반고에 계시는 고등학교 3학년, 뭐 진학부장이라든가 담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를 좀 해서 한 450명에서 500명 사이 인원들을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해갖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답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명 중에 2명은 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자료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자, 100명, 즉 퍼센트 기준이니까 효과 있다가 62.4%, 효과 없다가 22.5%, 모르겠다가 15.1%입니다. 물론 이 헤드라인을 잡을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냐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헤드라인은 여기에 맞춰서 5명 중에 2명은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애매하지만 약 40% 가까이 되는 선생님들이 그게 그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자료 출처는 뭐 사각세라고 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효과가 왜 미비하냐, 왜 미비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블라인드에도 교과 유추 가능하다. 이름만 없다고, 학교 이름만 없다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어?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동네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과 과고나 국제고나 외고나 영재학교 같은데,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 특수목적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부에 지게 되는 양부터 퀄이 조금 다르죠. 더군다나 좀 특이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이 학생부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얜 일반고는 아니구나 라고 유추 해석하는 게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거 다 알면 굳이 블라인드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식의 얘기가 바로 77.3%의 1위로 나오는 블라인드 해도 하나마나 아니야, 큰 효과 없어 라고 대답하는 근거입니다. 그 외에 뭐가 있냐면, 대학 합격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나빠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애매하죠. 물론 퍼센트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쭉 떨어집니다만, 그런 거 갖고 불합격 합격에 큰 영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블라인드 처리 기준이 뭐가 두 번째로 11.3%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최근에 입시 정책이라는 게 약간 어떤 단점이 있냐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결정해서 내일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즉 뭐 3년 예고제 이런 게 있었죠. 최소한 100년지 되기까지는 아니지만 3년지 되기 비슷하게 그냥 3년 전에 발표하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였는데,
최근 이번 정부는 일이 좀 터졌죠. 막 조국 사태도 터지고 코로나도 터지고 그러니까 급히 수습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뭔 계획이 있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 좀 약간 급히 진행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서 이걸 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램한 스탠드한 표준을 만들지 못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야 이런 항목은 좀 지워 그리고 알아서 좀 가려 약간 이런 식의 행정이 좀 진행이 됐죠.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뭔 기준으로 지우고 뭘 없애고 뭘 남기란 얘기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3% 했고 제도 실시 전 준비 미흡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저한테 물어봤으면 요 1%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 이거 너무 급해 좀 준비 좀 하고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야,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데 막 하면 되겠니? 약간 이런 식의 의견이 1% 있었고 기타 5.2%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블라인드 처리라는 게 야 좀 스펙이 딸리고 내신이 딸리지만 야 이 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못하는 학교보단 이 학교 학생을 조금 메리트를 좀 있게 우리가 뽑아줄까라는 것들을 방지하자입니다. 즉 공정성을 좀 확대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이기 때문에 또는 급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위권 학교에서 뽑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오히려 서울대, 물론 서울대만 가지고 일반을 시키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만 작년 서울대 입시를 봤을 때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나 외고나 국제고에 비해서는 과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입학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도 일반고 학생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 차이 막 한 2%인가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 가지고 야 니네 좋은 대학교에서 특목고 학생들 뽑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거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데이터가 나왔잖아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도입 취지의 공감 이유는 방금도 얘기했죠. 뭐가 전체적으로 의도는 좋으니까 하자고 하니까 했겠죠? 하지만 부작용이 좀 있고 손볼때가 좀 있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투명성을 위해서 평가 기준을 공개하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취지는 이겁니다. 종합전형이라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죠. 취지는 정말 좋죠. 야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으면 되겠어?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애 뽑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그런 친구들이 진짜로 우수한 인재일 수도 있잖아? 약간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어느 누구도 같은 내신인데 누구는 합격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비슷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내신이 낮은 친구가 오히려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나 학부형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불합격을 결정하는 거냐라고 되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몇 번 학교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한답니다. 야,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잘 고려해서 뽑겠다는 대답을 진짜로 몇 번 들었습니다. 물론 나름 대회비의 기준이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는 시스템에 만들어 있겠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수험생이나 학부형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입시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입시를 지도하는 선생님도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평가 투명성을 위해서 평가 기준을 조금 공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할 게 아니겠어? 라는 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 여담으로 좀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개선사항 나왔습니다.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건 수작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선생님들이 직접 타이핑 지운다. 심지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나이스라는 이 학교 생활기록부 시스템이 있죠. 쓰지 않습니다. 소속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정말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학생부를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나 또는 뭐 대회 이름이나 그 다음에 자기 교복 입은 사진이나 주민번호나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화이트로 지웁니다. 전산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화이트를 지워서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 직접 들고 가거나 택배로 붙입니다. 자 그러면 택배가 날라왔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근데
달랑달랑한 봉투 안에 또 열었더니 학생부가 두 벌이 되어 있는데 수정 테이프로 덕지덕지 발라져 있다. 여기는 어느 학교 학생이다? 바로 영재학교 졸업생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블라인드 처리했어요. 화이트로 칠했는데 티가 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소수, 특이한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 뭔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투명성하고 아까 얘기했고 기준이나 정보 지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거 뭐 선생님들은 행정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대부분 수작업 블라인딩을 했고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잡무가 많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업무가 좀 과중됐고 코로나 사태로 이게 제대로 정비도 안 됐습니다. 줌 수업 하느라고 바쁘셨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년 입시 정책이 바뀌는 어느 장단에 맞출 거냐.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은 최근 2년 동안 자료를 정말로 참고는 해야 되지만 참고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블라인드 테스트 했다고 쳐. 어쩌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 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대입에서 이게 나한테 유불리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고민을 한다고 치면 제가 일반고와 특목고로 좀 나눠봤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초입 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일반고 학생부와 특목고 학생부는 그냥 누가 봐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블라인딩 테스트를 하더라도 구분이 좀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일반고랑 특목고는 구분된다고 쳐. 그런데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는 특목고보다 일반고가 많죠. 그럼 자,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고 기준으로 어떤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냐면 동네에서 야, 그 학교는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업 분위기 되게 좋고 면학 분위기 좋아. 예전에 학교 정말 잘 보냈어. 이런 학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그 학교랑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학교. 야,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학교는 면학 분위기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가까워. 그리고 내신 따기가 굉장히 좋아. 이런 걸 할 때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좋은 학교, 즉 경쟁이 좀 심하더라도 학교 잘 보내는 학교를 가야지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블라인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경쟁이 빡센 학교에서 내가 1등, 1.5등급이나 2등급을 맞는 거랑 우리 집 그냥 내신 따기 편한 학교 가서 2등급 맞는 거랑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반고와 특목고의 경계는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목고 간의 차이와 일반고 간의 차이가 갭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어느 학교를 가야 되냐? 이걸 벌써 알고 작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도 있죠. 블라인드 하면 당연히 이럴 것이다. 그래서 동네에서 내신 따기 좋은 학교로 학생들이 조금 퍼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전국권에서 놀고 싶다. 그럼 뭐가 답이냐? 그냥 아무 학교나 가서 공부를 진짜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실은 모범 답안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야, 내가 1등급까지는 어려워. 한 2, 3등급 맞고 싶어. 그러면 좀 면학 분위기나 이런 거 봐도 동네에서 들었을 때 그래. 그 학교 가면 내신 따기 좀 편하겠다. 라고 한 학교를 가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종합전형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전형이죠.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슨 대외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그걸 못 찾겠다. 도대체 어디에 그런 게 적혀 있냐? 못 찾으면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잘 하고 학생들 활동을 잘 리드하는 학교일수록 홈페이지 가면 그런 자료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보다 중요한 게 내가 수시로 학교를 간다고 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 이게 또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이나 담당선생님이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목고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분명히 특목고 간에도 격차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외고지만 레벨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과고지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교가 다르기도 하죠. 요건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특목고를 희망하고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빡세고 높은 특목고보다는 진입장벽이 좀 낮아서 가서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시 시스템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고르시는 게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학교를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모범 답안이지만 그래도 선택을 할 때는 10원이라도 싼 물건을 산다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선택을 하시려면 제가 마무리 정리했던 의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매년 바뀌는 입시입니다만 이왕이면 알고 준비하면 분명히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